여러분 뒷자리에서 잘 들리시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안내해드린 자료는 강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일정은 앞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그 인쇄물을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 마케팅 특수문제 세미나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사실 특수문제 세미나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무슨 과목이에요? 별도로 이제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졸업논문 세미나라고 이름을 바꾸었고요. 이번 학기부터 졸업논문 세미나로 변경되었습니다. 졸업논문 세미나는 말 그대로 졸업 논문을 쓰는 과목이죠. 여러분들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의가 오픈되지 않아요. 강의가 없고 비어 있어요. 뭐 해야 되지? 그냥 세미나 참석해라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궁금증을 오늘 해소를 시켜드리는 시간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안내드릴 내용은 우리가 왜 졸업논문 세미나를 하는지 간단하게 앞에 서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진행 과정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오시면 큰 무리 없이 다들 졸업 논문을 통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논문 세미나의 왜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길게는 4년, 짧게는 뭐 1년 반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동안 공부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점검해보고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 이제 교수들이 의도하는 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 발표 능력, 다양한 능력들이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계기로 좀 향상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구성을 한 거고요. 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논문이 우리가 사전적으로 무엇냐에 대해 설명을 한 거죠. 내 생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밝힌 글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논문이 다른 글과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이 근거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논문의 차별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문은 이런 다양한 그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블로그에 글 쓰듯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듯이 글을 써서는 안 된다. 회사 보고서와는 또 다르다. 라는 그 형식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논문 쓰는 과정에서. 자, 이제 논문을 쓰는데 뭐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경영학부 마케팅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제 경영학 연구를 하게 되는데 경영 연구를 왜 할까요? 옥수찬 씨, 경영 연구의 목적은 뭘까요? 기업을 운영,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경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을 더 잘할까?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경영 연구입니다. 그죠?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하시고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마케팅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경영학의 목적, 경영 연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경영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며칠 전에 갑자기 이제 저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가게를 열었대요. 이 친구가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던 친구인데 얼마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서 뭐 뜬금없이 그 카페도 아니고 밥집도 아니고 이상한 가게를 인수를 해가지고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도 직업이 선생이다 보니까 한마디 해줘야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사실은 야, 저기 여기저기 좀 잘하는데 그죠? 장사 잘 되는데 좀 다녀봐라. 또 지금 앉아가지고 가게에 24시간 붙어 있지. 나가서 저기 뭐 새로운 뭐 판교라든지 뭐 청담동이라든지 좀 핫한데 좀 다녀봐라. 또 앉아가지고 가게에 앉아 있으면은 장사 될 것 같냐? 안 된다. 잘하는 애들을 좀 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마케팅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기업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놓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실 그거를 하는 과정이 사례 연구예요. 그렇죠?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를 연구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 연구는 뭐냐? 아까 이제 김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김선생 김밥이 매출이 잘 나와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 그 알고 봤더니 김선생 김밥은 뭐 인테리어가 깔끔하더라. 그럼 이게 성공 요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과연 이게 진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일인가? 그죠? 다른 사람이 김밥집을 열었을 때도 인테리어 깔끔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맛을 다양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비교 검증해보는 과정, 분석해보는 게 바로 기본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끌어와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더라. 사실 이런 기본 연구에서 나온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교과서에서 다루어졌던 다양한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경영연구는 사례 연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성공한 사례, 잘하는 사례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앞에서 이제 김 선생 계속 얘기를 하는데, 김 선생 김밥이 시작하기 전에 조스 떡볶이가 먼저 유행을 했었죠. 근데 조스 떡볶이 성공 비결을 이제 신문 기사에서 그 양반이 얘기를 한 걸 봤는데 뭐였냐? 전국 방방곡곡에 맛있다는 떡볶이 가게는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 먹어보고 끝났냐? 재료를 밝히기 위해서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봤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사례 연구를 해보고 자기의 어떤 레시피를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사례 연구의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뭐 TV에 1년 전, 2년 전부터 많이 나오시는 이제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전부 방방곡곡 안 먹어본 음식이었고요. 모르는 가게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먹고 다닐까? 그죠? 그게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연구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앞으로 뭘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논문은 기본 연구는 아니고요. 사례 연구 논문을 쓰시게 됩니다. 왜 근데 우리가 논문 쓰는 연습을 하냐? 나도 그냥 떡볶이집 가서 먹어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사례 연구도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꼼꼼히 하나하나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어떤 가서 보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고 평소에 관심 있는 건 보게 됩니다. 한 15년쯤 지났네요. 제가 이제 그 연대에서 강의를 할 때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이 생겼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핫하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듣고 학생들한테 그때 당시 이제 프로젝트를 스타벅스를 가서 한번 체험해보고 보고서를 써라라고 과제를 내줬어요. 학생들이 근데 갔다 와서 정리해서 교수가 시키니까 숙제는 했는데 어떻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뭐 딴 데는 별반 차이 없던데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정말 어떤 다른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의 다방이나 카페가 어떻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했다면 사실상 뭐 파악하고 있던 사람도 그 기회는 못 채웠지만
했다면 그래도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관련해서 논문을 쓰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기본 체계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그 연구 대상 기업의 소개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 전략이나 언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이 환경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특정한 브랜드, 어떤 특정한 기업이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4P 믹스 분석부터 구체적인 소비자 분석, 뭐 마케팅 STP 전략 분석, 뭐 시장 진입 전략 분석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마케팅 분석을 이 본론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무엇을 하냐? 아무리 성공한 기업이더라도 이제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선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성공한 경우가 아니라 실패한 사례를 봤을 때는 또 반대로 더 많은 개선 방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기존의 전략에서, 기존 기업이나 브랜드의 전략에서 문제점 또는 취약점을 발굴해서 이것에 대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분석한 다음에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결론 부분에 담아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례 연구 논문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서론 부분에 뭘 담아야 되느냐? 프로젝트 논문의 배경, 목적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되고요. 연구 대상 기업 또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정의, 왜 이 그 브랜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 연구를 하려고 하는지, 매출이 급격하게 최근 5년 동안 증가를 했다든지 또는 시장에서 실패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서론 부분은 그런데 분량적으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서술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핵심만 짧고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보통 이제 잘못 써진 논문이 서론 부분에 기업 소개만 한 10페이지 쓰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업의 연역 있잖아요. 창업자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뭘 했고 몇 년도에 뭘 했고 어떤 걸 출시했고 이런 걸 다 나열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요구 분량이 워드나 아래 한글, 이 보고서 분량은 2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발표 자료에서는 1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하게 돼요. 자, 서론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지만 본론 부분은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 본론 부분에 담겨져야 되는 내용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환경 분석, 마케팅 분석의 내용이에요. 자, 환경 분석도 이제 꼼꼼히 봐야 돼요. 사실은 특정한 기업의 성공을 보려면 내가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놓치면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이 분석을 해봤더니 뭐 별반 특이한 점이 없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경쟁 요소를 빼놨어요. 특정한 가게가 성공을 했는데 근처에 유사 업종이 동일한 상권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데 경쟁 분석을 빼놓으면 그것을 놓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목조목 항목별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시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그리고 경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 분석. 그럼 해당 기업은 어떻게 시장 세분화 전략을 구축해서 접근했는지, 어떻게 마케팅 믹스 전략을 구축해서 접근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마케팅 분석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목표 소비자 분석도 꼭 요구되는 내용이고요. 자, 본론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 동일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량도 워드에서는 환경 분석 5페이지 내외, 마케팅 분석 5페이지 내외, 그러니까 도합 한 1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 본론 부분을 작성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발표 자료에서는 6페이지 내로 간추려 주시면 되고요. 자, 본론까지 썼으니까 이제 결론이 남았죠.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존의 기업의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서의 문제점, 취약점을 발굴해서
개선 방향을 찾는 거예요. 개선 포인트를 찾는 거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서로 머리를 모아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 최적 대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결론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최적 대안이 선택됐으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뭐 이 기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인테리어가 문제다. 너무 얘가 좀 그런데 그러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서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결론 부분의 분량은 한 6페이지 정도 요구되고 있고요. 보고서상에서. 그리고 발표 자료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요. 3페이지 정도 작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먼저 보셔줬지만 제가 오늘 세미나 끝나자마자 공지사항에 이걸 그대로 PDF로 바꿔가지고 올려요. 그죠? 그리고 녹화 자료도 좀 이제 편집 시간이 좀 필요한데 내일까지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지금 혹시 뭐 잊어버리거나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교수가 교수님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좀 마시고 자, 결론까지 쓰고 나면은 맨 마지막 글에 참고문헌을 붙이셔야 되는데 참고문헌은 이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정리를 해나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이제 논문을 쓰려면 자료를 막 수집해요. 인터넷 사이트 검색도 하고 여기도 자꾸 막 검색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그리고 정리를 하는데 이걸 내가 어디서 수집하는지 처음부터 꼼꼼하게 메모를 안 해놓으면은 정리가 안 됩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고문헌은 정확하게 이렇게 항상 그 정리를 해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참고문헌을 이렇게 명시를 해줄 때 이런 정해진 체계 하에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논문은 여러분들 그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료실에 과거에 졸업한 선배들 논문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동의를 받아서 몇 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쓰면은 되겠구나 라는 감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양식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올려드린 자료는 그 중에서 좀 우수한 논문이기 때문에 꼭 이 정도 돼야지 졸업할 수 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표는 그 정도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논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령부 유의사항. 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을 하죠. 키워드부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자료, 정말 핵심적인 자료를 찾고 또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결론 부분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단순하게 기존 기업의 성공 사례를 수집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과제가 아니라 그걸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문의 정의에서 얘기했듯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그런 근거, 왜 이 대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유의사항이고요. 잘못된 논문의 사례인데 사실 이제 이 졸업논문 세미나의 역사가 오래돼가면서 점점 이런 잘못된 논문의 사례가 없어요. 과거 초기에 있었던 사례들인데 파워포인트로만 작성된 보고서라든지 구어체로 된 보고서 이런 경우는 요즘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다 잘 지키고 계시고요. 뭐 본론, 서론 본론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잘 지키고 계시고 일정도 거의 다 완벽하게 지키시고요. 근데 표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표절도 없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부터 연구 계획서부터 논문 초안, 수정본까지 중간 과정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어디서 남이 쓴 거를 갖고 와서 툭 제출한다고 해서 논문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표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요거는 좀 있어요. 본인들의 생각이나 논리, 의견이 없는 보고서는 간혹 있어요. 그죠? 정리하기 바빠서 마지막에 본인들의 논리나 생각에 대해서 좀 부족하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완하시면은 만점짜리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진행 과정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 마케팅 특수문제 세미나라고 고쳐야겠네요. 졸업논문 세미나 진행 과정인데, 먼저 연구 주제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주제를 쓸지 그걸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닥쳐있는 문제가 조편성을 해야 됩니다. 조편성. 각자 쓸 수도 있겠지만 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조편성을 하게 되고요. 조편성을 한 다음에 연구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게 되고, 그 다음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논문 초안을 쓰게 되고 논문 최종본을 쓰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게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발표 자료로 끝나느냐, 실제로 다시 학교에 모이셔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모이셔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 서로 간에 그 한 학기 동안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언 평가를 하게 돼요. 이 과정을 거치고서 패스하게 되면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될 텐데요. 다른 수강 과목들을 문제없이 다 수강했으면 각각의 과정을 또 한번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구 주제 막막하죠, 사실. 그죠? 명확한 분도 계세요. 내가 있는 업종이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업계다 그랬을 때, 게임 중에서 최근에 어떤 게임이 성공을 했는데 이 게임에 대해 사례를 한번 보고 싶어. 명확한 분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많은 경우 좀 막막해요. 뭐 하지? 뭐를 쓰면 좋을까? 하는 부분이 많은데, 다양한 그 연구 주제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 주제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 내가 재미있을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죠? 교수한테 돋보이기 위한 주제, 그것보다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주제, 실제로 난 미래의 꿈이 뭐를 하는 거야, 멋진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꿈을 좀 더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잡으라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자료 수집이 가능한 주제도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주제인데, 예전에 이제 한 학생이 콜라 독립 8.15 기억나시는 분 계실 텐데, 이걸 사례를 들고 왔어요. 근데 진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된 게,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관련 자료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주제, 그리고 내 역량에 적절한 주제가 또 필요해요. 내 역량뿐만 아니라 이 시간적 제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너무 큰 주제를 잡게 되면 한 학기 동안 소화를 못합니다. 대부분 주제를 잡으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뭐 IT 산업 발전에 관한 주제 이런 걸 잡아요.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이건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뭐 박사급 연구원들 몇 명이서 붙어서 몇 년을 해야 되는 주제인데, 여러분들 학사 논문 주제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논문을 쓰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참신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서 그래도 좀 최근의 사례들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뭐 과거에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문제가 있는 뭐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한다든지, 과거에는 성공한 적이 있었죠. 성공 사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의미 없는 그런 사례 삼지 마시고, 최근에 핫한 주제, 뭐 갤럭시 노트의 뭐 불량 대처 방안, 뭐 그런 것들을 찾는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초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택했는데 이 조편성을 해서 모이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주제랑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싶은 주제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토의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주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주제는 잠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편성을 해서 모여서 주제를 선택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 나 김영규 교수님 보기에 이거는 좀 앞에서 말한 이유로 역량이 좀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렵다든지, 뭐 특정한 이유라든지 그런 이유로 좀 부적절하겠다 했을 때는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연구 주제를 한번 희미하게나마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뭐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마케팅 관련돼서 재밌는 거는 연구 주제들이 너무 다양하고 내용들이 또 재미있다라는 거죠. 마케팅의 매력입니다, 사실은. 뭐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케팅 사령부 주제들이 존재하고 이 분야도 제약이 없어요. 뭐 엔터테인먼트가 됐건 뭐 IT가 됐건 그죠? 식품이 됐건 의료 산업이 됐건 의류 산업이 됐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된 주제들이 있어요. 카페벤의 성공 사례는 사실상 지난 10몇 년 동안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다뤘고 자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연구 주제는 이렇게 지금부터 고민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조편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이 졸업 논문 세미나 수강하시는 분들이 118분이에요. 118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시게 되는데 각자 쓰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가 않고요. 그 여러분들이 모여서 쓰는 것이 여러분 입장에서도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 보고서 분량이 요구되는 게 20페이지예요. 혼자서 20페이지 쓰려면은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4명, 5명이 모여서 4명만 모인다고 생각해 볼까요? 4명이 모여서 20페이지 쓴다면 5페이지씩 나눴으면 여러분들 기말에 보고서 하나 쓰는 거랑 별반 차이 안 나요. 그죠? 분량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편성에서 문제없이 잘 파악해서 잘 논문을 쓸 수 있다면 조편성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편성을 더 권장하고요. 또 조편성을 통해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는 사실상 우리가 사이버대이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외롭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되게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무엇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영학과, 오프라인 경영학과는 사실상 이 팀플레이부터 시작해서 팀플레이로 끝나요. 처음부터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뭐 회계나 재무 같은 과목 빼면은 마케팅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제 팀플레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걸 통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팀원 간의 어떤 그 협업 능력들도 배우게 되고 다양한 그 이제 그런 활동들을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기업에서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팀플레이들을 많이 하고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졸업 논문 과정에서나마 이 조편성을 통해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조편성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 게시판에다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글을 올려주세요. 나는 대략적으로 이런 주제로 어떤 사람인데 어디 살고 있는 누군데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다. 나와 같이 논문 쓰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 글들을 보고 댓글을 다시면 돼요. 앞에서 글을 쓴 분들의 적당한 주제가 없다. 그럼 내가 새로운 글을 올려서 조언을 찾으면 되고요. 이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조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교수가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가지고 조편성을 하게 돼요. 어떤 점을 참고하느냐? 제가 이제 매 학기 이 졸업 논문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제 어저께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왔는데 어디 사시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하시는 일은 뭔지, 뭐 성적은 어떤지 죄송하지만 그런 내용까지 한번 쫙 훑어봐요. 훑어보고서 이제 조편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을 묶어드리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또 조편성이 자율적으로 안 되는 경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조편성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1차적으로 하게 되고 안 되면 제가 편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논문을 쓰게 돼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논문 쓰는 과정에서 조편성을 했을 때는 성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90%, 80%에서 90%는 성공적으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1인 작성 기회도
드려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편성에 포함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본인은 남들은 전부 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논문을 쓰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물리적으로 좀 안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주제는 너무나 특이하다 또는 나는 근무 시간대가 일반인하고 너무 달라서 뭐 SNS를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뭐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애를 보이기 때문에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인 작성을 요청을 하세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본인은 1인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저희 보고서 그럼 오케이 1인 작성을 허락을 해드려요. 자, 근데 이제 1인 작성이라고 해서 뭐를 빼드리는 건 아니고 앞에 설명한 분량의 보고서와 발표 자료 발표를 동일하게 수행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세요? 다른 데요? 또 뭐 있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 좀 벅차죠. 혼자 쓰기에는 쉽지 않아요. 몇 퍼센트 정도 1인 작성 신청해서 졸업하시는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30%? 어휴, 많이 보셨네. 이 파레토 법칙 배우셨잖아요. 참 신기한 게 조편성을 통해서 한 80% 정도가 성공을 하고 20% 정도가 1인 작성을 통해서는 성공을 해요. 10명이 1인 작성하겠다고 하면 2분 정도 쓰시더라. 통상적으로. 그만큼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조편성을 안 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들이 나한테 패기치는 게 싫어서예요. 핑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남들한테 폐를 끼칠까봐 1인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남이 안 하는 걸 내가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1인 작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만만치 않더라. 그래도 답답하거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끌고 가서 함께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게 이제 혼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4년, 뭐 짧게는 2년 동안 공부를 하셨잖아요.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공통점이 서로 많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많으세요. 재밌는 게. 왜냐? 기본적인 공통점,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쁘게 일하면서도 이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 여기서도 공통점이 많고 서로 간에 말이 통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도 서로 간에 계속 연락하면서 잘 지낸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졸업 논문 세미나 과정에서 같이 조편성에서 같이 논문 썼던 분들이 서로 친하게 잘 지낸 거를 많이 봐요. 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편성 하시면 되고요. 조편성은 1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 게시판에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글을 올려주셔야 돼요. 글을 무조건 여러분들 1인당 한 번씩은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게시글이 됐건 댓글이 됐건 댓글을 올려가지고 조편성이 거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본인 별도 게시글은 안 올려도 되겠죠.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된 경우에는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올리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최소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은 먼저 글을 좀 용기 있게 올려주시는 것을 좀 희망드려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조별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분명 이제 4명에서 6명까지 한 조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명, 많게는 2명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이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라 살다 보면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디로 출장 가라고 그러고 해외 파견 보내고 그러면은 사라져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 물리적으로 내가. 카톡으로 통화를 할 수 있지만 너무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분은 이번 학기에 졸업을 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좋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분은 사라지셔서 기여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은 마지막 과정에서 F 처리를 해드립니다. 무임승차자는 졸업 논문 세미나 통과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조원들이 모두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논문 점수하고 발표 점수를 합산해서 제가 이제 점수를 책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1조의 논문 점수하고 발표 점수 합쳐서 90점이다. 곱하기 좋은 평가 점수를 곱해줍니다. 좋은 평가 점수가 근데 30점이다. 90점 곱하기 30점, 27점이죠. 그럼 F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조편성을 해서 이 논문을 쓸 때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서론은 뭐 홍길동 씨가 쓰시고요. 본론 부분에서 앞에 환경 분석 부분은 뭐 다른 분들 두 분이 쓰시고 이렇게 분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같이 나누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앞에서 누가 기초자를 모아오면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걸 또 다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요즘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그 SNS나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아도 협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해외에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팀을 구성해서 얼굴 한 번 안 보고 그냥 카카오톡하고 뭐 밴드 정도만 가지고 훌륭하게 논문을 작성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조편성이 됐습니다. 조편성은 어떤 과정이냐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정리해서 제가 1차 조편성 공지를 올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실수해가지고 뭐 후천 씨가 1조에 희망했는데 뭐 10조로 넣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뒤늦게 뭐 조인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조정 과정을 거치고 보통 일주일 정도 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편성이 마무리가 되고 제가 조별 토론방을 만들어 드려요. 그건 조원들만 볼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토론방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조별 토론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연락처를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 초기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은 뭐 어디 가서 하시건 뭐 자유예요, 사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건 밴드를 통해서 하건 그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토론 그 안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조편성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연구 계획서를 1차적으로 쓰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연구 주제를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이제 같이 의견을 모으겠죠. 나는 이런 연구 주제를 하고 싶은데 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그래도 그래 같이 생각해봤더니 이 연구 주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의견 일치를 모아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제가 학습자료실에 별도로 올려드릴 테고요. 거기 양식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계획서 내용을 쓰시면 돼요. 자, 연구계획서 안에는 뭐 제목, 잠정적이죠. 그리고 조원들 명단,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연구 주제, 연구 목적 필요성, 뭐 밑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 주제와 뭐 연구 목적 정도만 명확하게 정해 주시면은 1차적으로 연구 계획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충족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연구 계획서부터는 개별 제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별 과제로 해야 되는 거는 맨 뒤에 1인 작성 빼고는 맨 뒤에 좋은 평가는 개인적으로 다 내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내셔야 되지만 연구계획서부터는 조편성이 돼서 연구계획서를 쓰기 때문에 조장을 한 명 뽑으셔가지고 또는 대표를 한 명 뽑으셔가지고 그분이 한 분만 제출하시면은 그 같은 조에 있는 분들이 모두 제출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대표로 제출하시면 된다. 언제까지? 9월 23일까지 추석이 지난 다음인데 추석 기간 동안 고민해서 그 다음에 의견을 모아도 되고요. 조금 뭐 빠듯하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일대 상담을 통해서 23일까지는 어렵지만 언제까지는 꼭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은 되고요.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가요. 뒤에는 이 성적평가를 맞물리기 때문에 뒤에는 이 어떤 타임라인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날에 제출 안 하면은 우리가 성적평가를 못해서 이번 학기에 열심히 썼음에도 패스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 졸업 세미나 과목은 ABCD 과목이 아니에요. 패스 또는 페일이에요. P 아니면 F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주시고요. 자, 연구 계획서 쓸 때 또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는 현대차의 성공 사례를 쓸래요 라고만 쓰면은 너무 막막해요. 왜 막막하냐? 현대차가 성공을 했던 게 그죠? 언제부터 성공했어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어요. 전 세계 여기 관광국부에 성공을 했는데 그걸 언제 다 씁니까? 그죠? 현대자동차에서 쓸래도 그 회사에서 쓸래도 거의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1년 써야 될 거예요. 성공사를 다 쓰려면.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를 좁혀야 돼요. 연구 범위를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현대차 성공 사례를 쓰고 싶으면은 구체적으로 언제, 몇 년도에 성공 사례를 쓸 건지, 1960년대 건지, 2010년대 건지 이런 그 타임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우리나라에서의 성공 사례인지, 미국인지, 인도인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무엇을 제네시스 브랜드의 출시인지 아니면 벨로스터의 실패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결정 짓는 것이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다 완전 다르잖아요. 연구 주제가 1980년대 중국에서의 IMC 전략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또 완전 다른 논문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범위를 좁혀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자 이제 일을 맡아서 자료를 또 수집을 하겠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때부터는 좀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게 되면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맞나? 그때 이제 1차 조별 논문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조별 논문 세미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별로 학교로 찾아와서 김영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는 시간인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같이 논문 진행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 조언을 여러분들이 얻는 시간이에요. 1차는 2016년 10월 8일 이 날짜가 이제 중간 특강 하는 날짜예요. 오전에는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중간고사 특강을 하게 되고요. 오후 시간에 2시부터 6시까지 이 건물 이제 6층을 잡을 계획인데 그 위치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별로 오셔가지고 조원들이 다 올 수 없다면 그 중에 대표 선수들이 시간 가능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전에 강의실 1대1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몇 시 정도가 좋겠습니다라고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예약 스케줄을 잡을 예정이고요. 우리 조는 모두 다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궁금한 점을 1대1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참석이 어려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상담을 통해서 글을 올려주시면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2차례를 진행합니다. 2차례를 진행을 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더 구체적으로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내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읽어보고 교수들이 일일이 코멘트나 어떤 조언을 드렸더니 문제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대로 논문이 안 가요. 마이웨이야. 교수님은 뭐라고 하건 우리는 정해졌어. 우린 교수님이 뭐라고 하면 일단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너무 이제 마이웨이로 가시고 이제 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자 오프라인 세미나 시간을 또 별도로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10월 8일 날짜 기억해 주시고요. 자, 1차 세미나가 끝나고 이제 조언을 좀 얻었으면 이제 논문 초안을 쓰게 돼요.
시간 여유는 좀 드렸는데 1차 세미나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기간인 11월 4일까지 논문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논문 초안은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쓰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쓰시되 이게 완성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칸은 다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다 구성을 해주시고요. 전체 논문의 100% 작업을 수행을 하시면 되고 보고서만 발표 자료는 아직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때 논문 초안을 11월 4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로 한 명이 제출하신 다음에 이 초안을 기반으로 자, 2차 조별 논문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11월 26일 토요일이죠. 초안을 제출하고서 또 보완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초안 제출했으니까 세미나 시간까지 기다리자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 아직 못한 부분들 보완해가지고 11월 26일 날 그것을 들고 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코멘트를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기말특강 시간이에요. 기말특강 날짜랑 동일한 날짜의 오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2차 피드백을 얻으시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초안을 다듬으셔서 논문 최종본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12월 9일까지 최종본을 작성하시게 되고요. 이때 요구되는 분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또는 워드로 20페이지 내외고요. 또 최종본이 완성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발표 자료 파워포인트를 구성을 하시게 됩니다. 분량은 파워포인트 10페이지 내외. 왜 10페이지냐? 여러분들이 발표하게 되는 시간이 각 조당 10분씩이에요. 10분씩이기 때문에 10페이지 정도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더라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0페이지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자, 논문은 이제 완벽하게 서술형 문장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논문도 뭐 테스과 같은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분이 계시는데 논문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글짓기 하듯이 뭐 이렇게 신제품 B를 출시하였다 이렇게 완벽한 서술형 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발표 자료는 이렇게 개조식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개조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학기 말에 12월 17일 토요일 날 학교에 뭐 이 강의실이 됐건 비슷한 강의실이 됐건 다시 모여가지고 조별로 주어지는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의 시간 동안 그 내용을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대표 선수를 뽑으셔가지고요. 각 이제 발표를 누가 잘할 수 있을지 뽑으셔서 각 조별로 발표를 하시게 되고, 자, 서론 본론 부분은 좀 짧게 발표 시간 40% 정도 할애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결론 부분에 상담 부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조별로 할당된 10분의 시간이 넘어가면은 발표는 종료가 됩니다. 강제적으로. 왜냐면은 100명이 넘는 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돼서 5분씩 조를 짠다고 해도 몇 조가 나와요? 25조. 뭐 계략적으로 이번 학기에는 30조는 나올 것 같은데 30조가 10분씩만 해도 300분이잖아요. 그럼 5시간이에요. 그죠? 중간에 쉬는 시간 조금 넣으면은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시간을 잘 할애를 해야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세미나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경험상 이렇게 많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조도 많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적절하게 시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질질 끌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한 2시까지는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9시에서 한 2시까지 이제 논문 심사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논문 발표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에요. 자, 논문 발표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원에 속해서 조별로 하는 활동은 끝나요. 그럼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조원 평가. 누가 열심히 했나를 평가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같은 조에 속한 다른 분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자아 평가를 해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100점 만점에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를 본인 평가도 포함시켜가지고 조원 평가를 하게 되고요.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일요일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정해진 양식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양식을 참고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점수를 합산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성적을 산출을 하겠죠. 화요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빠듯해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원이 5명이에요. 근데 3분만 보냈어. 그럼 평가가 어떻게 되죠? 3분의 의견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보내면은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10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조원들이 날 70점이라고 썼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모든 분들이 좋은 평가서는 작성을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과거 논문 심사의 모습이요. 이조가 이제 젠틀몬스터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최우수상을 받은 게 최우수상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가 팀워크예요. 앞에 일정은 좀 이따 다시 보고요. 최우수 논문상을 매 학기마다 한 팀 또는 뭐 이제 우수상 뭐 한 팀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어요. 졸업하는 시점에 여러분들 이제 논문을 얼마만큼 열심히 잘 썼는가, 논문의 퀄리티도 보지만 최종 결과물 60%, 중간 과정, 논문 작성 과정과 팀워크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팀이 논문 더 잘 썼는데 왜 우리 팀이 상을 못 받았어요? 그 팀의 팀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중간에서 알고 봤더니 2명이서만 5명 중에 2명만 열심히 썼어요. 이분들이 능력자야. 잘 썼다.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결과물은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이 논문상 대상에서는 이 팀워크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최우수 논문상을 시상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런 상을 만든 이유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직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로써의 한 줄이라도 더 이제 돋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걸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넣어봤고요. 자,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아웃에서 보시면은 요 일정들이 그대로 나와 있죠. 조편성 개인 과제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자유 게시판에 글 올려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편성이 되면은 연구 계획서 제출하셔야 되고 조별로 그 다음에 연구를 진행하신 다음에 논문 세미나 참석하시고 논문 초안 작성하시고 다시 논문 세미나 2번째 참석하시고 최종본 발표자를 작성하시고 논문 발표를 하시고 마지막에 좋은 평가를 하게 되는 매우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기에는 벅찰 수 있다. 백신전도 맞으면 낫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의미있게 한다면은 정말 의미있는 가장 재미있는 기억에 남는 과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 살아날 구멍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조편성에서 했는데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썼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 빵점 맞아서 F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 학기에는 혼자 써보겠다고 1인 작성 신청했는데 또 바빠서 못 썼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계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조편성에 썼을 때 80% 정도 통과하고 1인 작성 20% 통과하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제책을 만들어 놓은 게 대치과제예요. 좋은 논문 세미나한테 이것도 글씨 안 바꿨네요. 나중에 다음 버전은 졸업 논문 세미나를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자, 대상자는 재수강한 학생들만 이 대체과제 기회를 드려요. 대체과제가 근데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 이 졸업 논문 쓰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그냥 쉽게 졸업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대체과제로 해서. 마케팅 추천 도선 리스트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8권을 읽고 독후감 작성하시면 돼요. 한 학기 동안. 독후감을 쓰시는데 분량은 이제 책 한 권당 200장 고지 20장 이상, 20장 정도를 자필로 쓰시면 돼요. 매 학기당 한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독후감 쓰셔서 졸업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상 독후감이 쓰시기 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독후감 쓰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책을 권장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실용서 중심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책 자체가 내용이 좀 가볍고 여러분들 마케팅 학과, 마케팅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교과서, 원론 같은 책들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읽고 정리해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고지 뭐 200장 원고지 20장이 많아 보이죠? 실제로 써보면 그 쓸만하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이게 워낙에 타이핑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시 글 손글씨 쓴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나름 정말 여기서도 많은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작성하셔서 연구실로 택배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12월 9일까지 도착을 해주시면은 그분의 경우에는 패스를 드리고요. 이 경우에도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재수강인데요. 이번 학기에는 1인 작성도 힘들 것 같고 도품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도품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정확한 타이밍이 어딨어요? 추천 도서 리스트 2016년 이제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고 바꾸고는 있는데 추천 도서 리스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중에서 8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쉬운 책 많죠. 재밌고 쉬운 책들. 보랏빛 속아온다. 포지션 이런 것들은 쉽죠. 이런 것들 골라가지고 독후감 쓰시면 됩니다.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 저는 마케팅 책 중에서 이런 책 읽었는데 이 책 한번 쓰면 어떨까요? 추가로 제안해 주셔도 좋아요. 그런 경우에도 독후감 쓰셔도 좋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여기 김영 교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주제는 뭘지 먼저 고민해 주실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편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까지 꼭 글을 올려주셔야지 그 내용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조편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논문 진행 과정에서 공지사항 놓치지 말고 보시고요. 공지사항, 그리고 또 조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 서로 간에 카톡 메시지, 문자 이런 거 씹지 마세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챙겨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다. 자,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뭐 연구결서 제출한 다음에 1차 세미나까지 좀 시간이 비잖아요. 그때 그냥 기다렸다가 상담하고 하지 뭐 그러지 마시고 그 기간에도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 중간에 조언들이 사라질 수 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이번 학기 졸업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남은 분들끼리 마음 맞는 분들끼리 열심히 재미있게 논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중간 과정에서 난 도저히 이 사람들이랑 논문 못 쓰겠어요. 혼자 쓸게요.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재미있게 의미있게 하시면 되고, 표절은 다 잡아내요. 제가 논문 표절 잡는 건 정말 귀신같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우 교수님의 당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보다 마르셨죠? 몰라요? 옛날에 못 뵀어요? 반성하세요. 약간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굉장히 졸업 대상자가 많아요. 졸업을 하신다면.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 하셨는지 저는 아까 이번 학기 우리 학과는 지금 신편입생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몇 명 못 들어왔어요. 한 이번에 20명 좀 넘는데 그중에 8분인가 오늘 9분인가 오셔서 굉장히 많이 오신 거죠. 인원이 적어서 이상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 보시고 밑에서 참하시며 이야기를 좀 나누느라고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하여간 우리 마케팅학과가 뭐 그런 건 있어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학과에서 MT를 하거나 행사할 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케팅 그러면 다이나믹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적어 보이지 뭐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학과를 이어오는 이유 또 하나, 윤 교수하고 저하고 우리 학교에서 수업 긴 걸로 서로 둘째 가려면 서럽고 시험 문제 어려운 걸로는 뭐 첫 번째 가려면 또 서럽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마케팅 졸업 논문 세미나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면 나름대로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좀 없으면 안 되고 왜요? 막 이러다가 결국 졸업한 다음에 만나면 그거 없애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할 때 오늘도 기업체에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환경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 분석 뭐 이런 거 있죠? 수업체에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물어보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료를 조사해요. 자료를 조사를 쫙 해놓고 이제 여러분 프로젝트 하면서 꼭 그 일이 나와요.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수학 분석을 해요. 근데 분석한 자료에서 하나씩 짚어서 수화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거는 끝났고 수화 다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 그거 뭐 하기 위해서 수학 분석을 하죠? 전략을 짜기 위해서 수학 분석을 하는데 수학 분석 끝났고 그러면 저쪽 부서에서 전략을 가져온대요. 그럼 내 수학 분석에 필요한 거는 거기다가 끼워 맞추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수학은 내 부서에서 끝났고 전략은 저 부서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어머 아직도 이런 마케팅 사관학교인 그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깜짝 놀랐어요. 중요한 거는 체계성과 논리성이고 내가 조사한 것들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에 연결되느냐거든요. 그걸 훈련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보고 나면 확실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그 마케팅을 많이 하는 실무 회사에서 쫙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 다 해봤지만 문제는 뭐냐. 오히려 한 장표로 정리를 했어요.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뭐가 필요하고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는 거니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전화. 그 다음에 워낙 학생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 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조가 편성이 되면 싸우지 마시고 아까부터 싸우지 말라고 해서 오죽 많이 봤으면 제가 싸우지 말라고 둘이서 그러겠어요. 싸우지 마세요. 그 지난번에도 보니까 하다가 그 주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어떤 분이 이 주제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 있죠? 딴 분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굳이 저걸 하겠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산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프로젝트 하면 나한테도 언젠가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뭐 굳이 하겠다면 근데 그런 경우죠. 굳이 하겠다면 네가 해. 이러지는 마세요. 나도 도울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 대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러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을 주세요. 저희한테. 아 이분이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안 해요가 아니라 이분이 좀 이렇게 좀 같이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연락도 해보고 그래도 안 움직이는 분도 계세요. 여기 안 오신 분들 중에 N수생도 많이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이번 학기엔 졸업하셔야죠. 저희가 막 쫓아다녀도 대답도 없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혹시 그조에 편성이 될 수도 있어요. 가령 그런 분들을 빼지만 그럼 알려주시면 그분들을 빼서 저희가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편성 된 분들을 잘 끌어가 주시고 나면 거기서 얻는 게 되게 많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알려주세요. 기분 안 나쁘게. 그 사람한테 말하기 힘든 내용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다 이렇게 두 명의 해결사가 알아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름만 올려놓고 끝까지 이름을 올려놓는데 안 했다고 전체 평가할 때 피어 이밸리에이션 할 때 말씀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표절 문제 그런 것들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해도 우리 페일리어 레이시 얼마나 되는 요즘은 굉장히 높죠? 페일리어 레이시 아까 조편성에서 하면은 성공률 80%, 그쵸. 1인자 수는 성공률 20%. 그래서 총 100명이 듣는다는 페일리어 우리가 한 20명은 넘죠. 그쵸. 네. 적 15%는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 조를 편성할 건 아니고 한 17, 8%가 F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학기에 정신 바짝 차려서 가능하면 제때 졸업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추석도 있고 선배들 일정도 봐야 되는데 9월 말쯤에 대학원 진학 세미나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선배 중에 대학원 가신 분들 한 2분 초청을 해서 대학원 진학할 때 팁도 좀 설명드리고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가 대학원 서류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추석 지나고 뭐하고 나서 보면은 미리 설명드릴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9월 말쯤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공지하면 좀 제발 공지 좀 보셔요. 애들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춘영이가 몽룡이한테 쓰듯이 편지 써도 안 읽고 말이야. 문자 보내도 씹고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공지사항을 좀 확인하셔서 마지막 학기보다 놓치는 거 없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졸업 혹시 지금
당장은 없어도 혹시 하고 글쎄 하는 분들도 한번 들어주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세미나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거 좀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가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거든요. 이수 구분별로 좀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중에 이번 학기에 끝나면 졸업하실 분들 중에 만약에 수강이 잘못돼서 2학기 과목 중에 하나를 놓치시면 1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돌아가셔서 꼭